자, 우리 오늘 수업은 73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진짜 중요한 동사 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동사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줄 뜻만 40개가 넘어. 4개가 아니라 40개가 넘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선생님도 쓰는 게 너무 빡세서 자막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이 동사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뜻이 다 있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선생님이랑 칠판에 한번 정리를 쭉 하고 결국엔 그 40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떤 뜻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어떤지 그거를 선생님이 오늘 수업해 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을 동사 바로 take야. take.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암기하기 어려운 뜻 하나짜리 굉장히 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그러한 동사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make, have, get 그리고 이런 take와 같이 엄청 많이 자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뭔가 딱 한 가지 해석으로 통하지 않는 애들 있지. 이런 동사가 실제 진짜로 어려워. 선생님도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동사가 특히 이 take였어. have랑 take가 볼 때마다 짜증났거든? 왜냐면 have는 가지다라고 하면 해석이 다 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take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take의 뜻이 뭐지? 뭐 같단가? 봤단가? 어떤가? 근데 그 뜻들이 다 돼. 하지만 내가 만나는 take가 나오는 문장마다 그 뜻들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아. 그래서 영어가 좀 짜증났었던 이런 단어조차 내가 해석을 못하는데 더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외우고 그 이상의 공부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사실은 막막했어. 그렇다고 더 중요한 건 웬만한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질 않더라고. 그냥 그 순간 선생님은 뜻을 아니까 그 문맥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그래서 take를 볼 때, get을 볼 때, make를 볼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뜻으로 해석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던 게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찾아서 선생님은 10년이란 공부에 그 헤맴이 있었지만 너한테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학원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지금부터는 take 나왔어? 반갑네. 그러면 너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해석할게 라는 그걸 빨리 터득해서 어떤 문장이든 그리고 그 이상의 단어들도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도와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take의 사전에 있는 웬만한 동사의 뜻들 그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도 다 써야 돼. 선생님도 쓸 거고 너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옆에다가 쭉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73페이지는 거의 이 take 하나 정리하고 여기는 온라인 하나 정도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를 이 take를 정리하는 데 쓰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take를 사전을 딱 찾아보면 이런 뜻부터 시작해. 자, 어떻게 있냐면 그냥 가지다도 아니고 가지고 가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데리고 가다 뭐 해서 가다 뭐 해서 가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이르게 하다 이르게 하다는 거는 어떤 뭐 목표점이 있는데 거기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잡다 치우다 그리고 앗아가다. 앗아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빼앗다라는 거야. 빼앗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얻다. 근데 이 얻다를 쓸 때 get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뽑다. 또 장악하다. 사실은 이런 장악하다가 얻다에서 혹은 이르게 하다에서 뉘앙스상 살짝 넘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완전 다른 뜻 같으면서도 사실은 같은 줄기에서 오는 단어 take다 라는 걸 알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take가 나올 때마다 어떤 뜻으로 내가
딱 뽑아서 예쁜 해석을 해야 돼? 그 방법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차지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택하다. 아, 그냥 choose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근데 take 한 다음에 a choice. 그럼 선택하다가 확실하게 딱 되기 때문에 take에도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게 되는 거야. choose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다. 빌리다.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요즘에 유튜브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구독을 요청을 하잖아. 그래서 구독하다. 구독하다의 또 다른 뜻.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는 take로 구독하다라고 표현 안 해. subscribe라는 단어로 구독하라고 표현해. 왜? 구독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뜻이 subscribe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 단어를 활용하지만 take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냐에 따라서 구독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측정하다. 이 단어도 있네요. 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다. 또 뭐가 있냐면 얻다, 사다, 빌리다 뿐만 아니라 받다. 그 다음에 겪다. 혹은 참다. 뭔가 고난을 겪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참아. 이런 게 다 테이크 속에 있다라는 거지. 혹은 받다, 받아들이다. 이 받아들이다는 받다일 수도 있고 겪다나 참다라는 게 다 내포된 단어일 수도 있는 거야. 테이크는 그 모든 게 다 돼. 장난 아니지? 자, 그리고 이해하다, understand 이런 뉘앙스도 있어. 혹은 뭐뭐라고 여기다. 이거는 consider 아니에요? consider 대신 take도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또 같다. 이 뜻도 있고 취하다. 이게 술에 취했다라기보다는 그 표현도 쓸 수 있어. take로. 근데 그 술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얻는 거, 갖는 거, 받는 거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취하다라는 의미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같으면서도 같은 줄기면서도 이제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take 속에 있다. 어마어마한 녀석이야, take가. 자, 그리고 걸리다. 필요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사용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 두 줄 정도 더 쓸 건데 그 다음엔 신다. 신다가 가능하면 입다도 가능해. 그리고 담다도 돼. 또 지도하다. 진짜 없는 뜻이 없지. 그리고 지도하면 학생 입장에선 수강하다. 이 뜻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걸 치다, 응시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 이거를 타다 얘도 가능한 거야. 진짜 많아 뜻이.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넘다 그리고 돌다 그리고 차다 그리고 던지다. 지금 쓰면서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야. 이거
테스트 할 때 다 물어봐요? 이거 전부 다 대답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거 테스트는요. take의 뜻 10개. 어떤 거? 랜덤으로. 여기서 무작위로 네가 생각나는 거 10개만 대답하면 돼. 그만큼 그 10개를 통해서 10개만 뜻을 제대로 알자가 아니라 아, 이 정도로 take는 이런 단어들의 뉘앙스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거의 한 40개 정도의 그 뉘앙스까지 뿌리처럼 줄기처럼 이렇게 다 어우를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이 중에 10개야. 마음 놓였다고 지금 갑자기 여기서부터 안 쓰거나 이러지 마세요. 쓰는 건 다 쓰고 필기검사 할 거니까 다 쓰되 테스트 할 때는 선생님이 빡세게 전부를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이 중에 10개 정도 대답할 수 있게. 그러면서 다른 뉘앙스들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던지다, 차다, 실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성공도 할 수 있지. 성공하다도 가능해. 자, 또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되고 속이다도 돼. 속이다. 그리고 또 체포하다. 체포하다에서 많이 쓰는 단어 arrest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take도 체포하다가 가능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훨씬 take에는 많다라는 거야. 뜻이. 그러면 지금 쓴 것만 해도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30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까지 40개. 둘, 넷. 지금 여기만 44개를 썼어. 그래도 뭐하다고? 44개보다 더 많다고. take의 뜻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73번 문장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품사부터 보면 자, 맨 앞에 대명사 나왔어. 근데 무조건 무슨 격? he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주격. 주격은 명사. 그리고 사람인 he가 나왔는데 그 뒤에 was가 나왔네. 그러면 무조건 am, is, was, were는 동사. 그런데 뒤에 봤더니 taking. take에서 ing를 붙일 땐 이를 안 쓰고 바로 ing 쓰면 돼. 그럼 이 taking이 동명사냐 아니면 BING 진행의 표현이냐 이렇게 했을 때 he랑 taking 하는 것 이건 같을 수가 없겠지. 이런 동작을 하는 것과 사람은 같을 수 없지. 그럼 자연스럽게 현재 분사. 하지만 현재 분사보다 우리는 BING 해가지고 하나의 동사로 보자. 그래서 진행형 동사가 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저 take를 무슨 뜻으로 쓸 거냐? 이 44개 중에 어떤 뜻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는 was taking. 일단 was는 과거야. 그리고 3인칭 단수야. 3인칭 단수 과거야. 그래서 was를 쓴 거야. 그러면 쓸 때 과거형으로 써야겠지? 그러면 take 어떤 걸 쓸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take 그리고 BING니까 하는 중 그리고 과거니까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 혹은 take 하고 있었다. 있다가 아니라 과거니까 있었다. 일단 이렇게 대충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파악하는 건 목적어가 중요한 거야. 목적어가. 지금 뒤에 봤더니 on부터 해서 목적어가 시작을 해. 명사구의 시작점.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은
이따 온라인 한번 정리할 거야. 형용사로 바로 볼게. 그리고 클래스가 명사야. 그리고 여기서 일단 끊는 이유는 뒤에 봤던 at the time 뭐 당연히 전치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이렇게 쓰지만 우리 at the time은 언제 배웠어? 이 at the time은 우리가 59번 그래서 뜻은 뭐였어? 그때 라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테이크하고 있었어. 무엇을?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 명사로 보면 안 돼요? 했을 때 명사로 봐도 되긴 돼. 다만 이제 정확하게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수업. 근데 우리는 줄여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품사는 형용사.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순간 이 was taking은 타동사 구가 되겠지. 그럼 몇 형식? 3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 중요한 해석은 이 take를 여기서 어떤 해석으로 할 것이냐. 그는 목적어가 중요해.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이르게 하다, 온라인 수업을 잡다, 온라인 수업을 치우다, 아사가다 쭉 찾다 보면 여기서 그나마 가장 베스트인 건 수강하다가 여기서 가장 베스트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는 테이크하고 있는 중이었다, 테이크하고 있었다, 뭐하고 있었다? 수강하고 있었다. 혹은 수강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베스트의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는 그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중이었다. 수강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항상 테이크는 이렇게 44개 이상의 뜻을 써놓은 다음에 문장마다 볼 때 뒤에 목적어를 보고 찾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선생님 테스트할 때도 10개 정도만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하나의 뿌리, 하나의 몸통을 우리가 숙지를 하자. 거기서 우리는 줄기처럼 나아가서 이러한 각각의 뜻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테이크가 너무 많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테이크로 알려주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단어에, 모든 영어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 왜냐면 오히려 한글에서는 진짜 어떤 단어에 따라서 동사형이 진짜 많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왕한테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고 하인한테는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안 해. 과거 시제에.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음식을 우리는 준다, 건네준다, 차려준다, 혹은 뭐 배려해준다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는 똑같은 의미를 싹 쓸 수 있어. 오히려 영어가 더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 테이크가 훨씬 많이 쓰이는 이유가 한글처럼 그때 쓰는 단어보다는 테이크 하나로 싹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영어거든. 그럼 사실 영어를 제일 언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쓰기가 더 쉬워. 사실 한국말이 더 어려워. 대신 그래서 한국말이 대단한 거기도 해. 어떻게 그 상황마다의 새로운 단어가 다 있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온 한문 있지, 한자. 거기서 나온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떤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단어를 합치지? 그러면 그걸로 의미 확장을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글은 한글의 장점도 있고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한자, 한문 여기와 섞이면서 딱 정해진 단어로 다양한 표현 그때 필요한 단어 뜻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야. 대신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은 그래서 힘든 거야. 영어는 뭐야? 다 테이크하고 뒤에다 목적어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웬만해서는 다 흐지부지하게 다 그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돼? 그 상황에 맞게끔 한글 단어를 다 공부하고 다 외워야 돼. 그럼 외국인이었잖아? 이 한글 뜻 있지? 다 외우고 언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테이크만 활용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히려 이 take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거 한국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오늘 강의 처음 했을 때 take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고 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저걸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더 take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몸통으로 잡고 확장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은 이거를 테이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나의 과거 때부터 테이크만 만나면 미쳐버리겠는 막 그 쫄렸던 그런 마음을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그냥 지금처럼 테이크 하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리고 뒤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어울리게 그냥 뉘앙스대로 가버리면 돼. 그냥 온라인 수업을 테이크해? 그럼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여기서 수강하다 뿐만 아니라 그냥 듣는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혹은 어텐드처럼 참석하다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참석하나 혹은 듣나 혹은 수강하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 혹은 공부한다, 스터디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 문맥에 맞춰서 문맥으로 의역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테이크 하다라는 건 좀 입에 안 붙어요. 그나마 이 중에 어떤 단어를 가장 1순위로 잡고 의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두 번째, 굳이 테이크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중에 단어 하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단어는 바로 이거야. 취하다. 그래서 테이크 할 때 우리는 취하다를 꼭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10개 속에 뭐 취하다를 넣어도 돼. 그리고 나머지 뭐 9개를 더 플러스 해도 돼. 혹은 취하다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 10개를 더 플러스 해도 돼. 그거는 이제 너의 선택에 맡길 테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 취하다를 많이 쓰면 좋을 거야. 왜냐면 이게 문맥으로 의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 지금도 보면 그는 취하는 중이야. 뭐를? 온라인 수업을 취하는 중이야. 그럼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소리구나. 온라인 수업을 공부한다는 소리구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다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의역을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하면 돼. 내가 이제부터 테이크를 볼 때마다 테이크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취하다로 해서 의역을 할 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맥으로 의역하는 건 무조건 필수야.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 목적어. 목적어를 보고 문맥상 어울리는 뜻으로 한글 뜻으로 바꿔주면 되는 게 이 테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우리 74번 문장, 다음 문장도 테이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온라인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44번 가서 또 다른 테이크를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온라인만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할게요. 온라인은 뭐냐면 라인 앞에 on을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 아닌 걸 정반대 말을 뭐라고 하냐?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지. 특히나 이제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의 세상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여기에 이제 블루오션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뛰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도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생산, 제조, 대량 생산 이런 걸 가지고 대기업이 됐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은 네이버, 뭐 구글, 그 다음에 카카오처럼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둔 사업,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온라인을 통한 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들었어. 하지만 나중에 네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섞어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접근을 하면 네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도움이 될 거고 혹은 너만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게 될 겁니다. 알겠지?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라는 단어고 자, 그래서 온라인은 형용사로 온라인의라는 뜻이야. 그리고 부사로는
온라인으로.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 형용사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의. 이 말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얘는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부사로는 오프라인으로. 아, 선생님이 아까 실수한 게 이거 온라인 명사로 봐도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라인 속에 명사가 없어. 품사가. 그래서 그래도 나도 선생님조차도 온라인 명사로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았거든? 근데 사전은 없네? 근데 너는 예습을 했을 때 명사로 택한 학생이 있겠네? 그러면 없지만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온라인은 명사가 없다. 오프라인도 명사가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명사로 봐도 우리가 해석하는데 큰 실수는 없을 거니까 그거조차도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정도. 그래서 만약 명사로 예습을 했어도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틀렸다라고 표시는 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형용사가 확실하고 형용사가 the best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온라인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 이거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정도만 잡는 거야. 근데 왜 그럼 선생님이랑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해요? 그게 기초, 기반. 정말 손흥민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양발을 다 잘 쓰잖아. 그러니까 왼발로 차도 오른발로 차도 거의 한 50대 50의 성공률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재능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왼발로 연습을 많이 했어. 주발은 오른발이야. 그것만 강점만 더 키웠으면 지금도 골의 대부분이 오른발이고 왼발로 오는 거는 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통상 골에 비해서 훨씬 적은 골을 넣었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 일부러 왼발을 신경 쓰기 위해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을 신을 때도 왼쪽 신발, 왼발부터 이렇게 신는 연습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항상 왼발로 슛을 차는 연습을 오른발이랑 똑같이 뭐 500개에서 하루에 1000개씩 차는 연습을 한 거거든. 그게 뭐야? 기본기를 다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품사 하나하나 다 보고 구조 하나하나 다 보고 묶는 거 다 하고 계속 몇 형식인지 보는 것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하라고? 아니, 시험 볼 땐 그냥 쓱 하면서도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알맞는 품사에 맞는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온라인이 명사는 없지만 명사로 봐서 그냥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도 해석하는데 뭐 시험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해주는 거고, 진짜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문장은 소중해라는 편이 너한테 있어서 손흥민이 왼발을 잘 쓰는 것처럼 진짜 기본기, 영어에 있어서 기본기가 철저하게 딱 잡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 테스트할 때도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한 5강 듣게 하고 테스트할 때 랜덤으로 몇 문장만 테스트하면 선생님 편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문장마다 다 테스트하는 게 그만큼 네가 어떻게? 모든 문장을,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고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3번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거 필기 다 못했으면 잠깐 멈춘 다음에 필기하고 우리는 또 테이크가 나오는 74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73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어서 테이크가 또 있는 74번 문장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또 테이크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 앞에다가 정리를 하면 테이크가 지금 동사의 뜻이 너무 많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의 또 다른 품사인 이거를 필기를 했어도 그 동사에 묻혀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74번에서도 또 테이크를 하는 만큼 테이크의 또 다른 품사를 여기다 정리를 할게. 알겠지?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자. 테이크는 명사도 있다. 하지만 동사만큼 많이 쓰이지 않아. 하지만 분명 쓰여. 그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그냥 테이크라고 해. 이것도. 이 테이크가 뭐냐면 영화나 광고, 영상 있지? 영화,
영상에서 한 번에 찍는 거. 이걸 테이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 테이크라고 하면은 그 테이크 동안은 멈추지 않아. 어떻게? 그때 동안 찍는 거야. 그리고 스탑을 하면 하나의 테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테이크, 끊기지 않는 그 영상을 찍는 거야. 그리고 테이크와 테이크를 붙이면 또 하나의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거야. 특히나 광고 같은 경우에도 한 장면으로 15초라고 하지만 한 장면으로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그럼 어떻게? 원 테이크, 투 테이크, 쓰리 테이크를 합치고 합쳐서 15초짜리 하나의 광고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테이크라는 건 명사로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뜻으로서 한 번에 찍는 그 공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하나의 합쳐진 장면 있지? 멈추지 않고 찍은 장면, 그거를 테이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뜬금없지만 의견, 해석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 왜냐면 테이크가 아까 동사로 선생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외우라고 한 거는 취하다라는 거지. 취하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들이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명사로 치면 어떤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의견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해석 이런 의미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것도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몸통 속에서 하나의 나무 속에서 줄기로 퍼져 나왔을 때 좀 하나의 열매처럼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비격식에 그러니까 비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글로는 남기지 않고 그냥 대화할 때 그냥 막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왜냐면 테이크가 얻다 받다였잖아. 취하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가장 받기 좋아하는 거 뭐야? 용돈, 돈이잖아. 받는 것 중에 돈 받는 걸 가장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격식이야. 그냥 막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 수입. 야, 너 테이크 얼마나 있어? 야, 너 얼마나 테이크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너 수입이 얼마야? 너 테이크 얼마야?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평상시에 대화문 속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글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쓴 글에서는 테이크가 명사로 수입이라고 쓰이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알겠지? 그래서 74번 문장 밑에 일단 테이크는 명사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명사 뜻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40이래. 74번 품사부터 보면 자, 아까는 he였지? 근데 이번엔 she네. 똑같이 주격의 명사. 그리고 뒤에 아까는 비동사 was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동사 will이 있어. 자, 조동사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 신호다? 동사. 근데 어떤 모양?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는 모양이어야 해.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은 뭐야? 비동사의 원형은 be야. 오케이? 그래서 am, are, is, was, were이 아니라 조동사 뒤에는 be가 나온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뒤에 봤더니 taking이 나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was든 will, be든 그런 거 상관없이 she랑 이 taking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근데 taking 하는 것, 동명사로 해서 사람이랑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g는 형용사. 그러면 이렇게가 being 진행형. 거기에 플러스 조동사를 합친 거다 라고 봐서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on이 나왔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거고 다동사로 보는 거야. 선생님 저거 목적어 아니고 보어 자리 명사로 보면 안 돼요? 우리 take 이 형식 동사에 전혀 없었어. 알겠지? take처럼 자주 쓰인 단어 뭐 go, get, grow, turn, run, fall, come, make, become 이런 become류 동사들 있지. 혹은 stand, lie 그런 동사들 같아 보이지만 keep처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take는 이 형식 없다. 뒤에
명사의 표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타동사로 보고 뒤에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구의 시작점 부정관사 on이 나왔고요. 뒤에 exam이라고 하는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아니 엄청 싫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누가 좋아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있지. 그래서 자기 성적이 궁금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점수가 나올까? 궁금한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해.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노력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해방이잖아. 놀잖아. 그게 좋아서 시험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반대로 준비가 안 됐어. 안 했어.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는 게 싫어. 시험이 끝나기만 바래. 시험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 시험을 봐야 돼. 근데 그거를 계속 회피한다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선생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한테도 이런 교훈을 주는 거지만 선생님한테도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말을 뱉었잖아? 그럼 난 이 말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노력하는 선생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의 시험을 만들면서 그 시험을 미루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성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거 그거 나도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exam은 목적어로 보고 뒤에 봤더니 at that time이 아니라 이번엔 at this time이네? 그러면 완전 다른 건가요? 아니지. at that time, that은 그래서 그때가 된 거잖아? 하지만 this는 뭐야? 그러면 이 시간 언제?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뒤에 tomorrow가 나왔어. tomorrow 명사 아닌가요? 그러려면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아니. 보어야? 주어는 이미 있네? 목적어도 이미 있네? 보어 나올 동사, 비동사는 없네? 뭐야, 그럼 이거 다 아니잖아. 그러면 tomorrow 없어도 돼? 그러면 그녀는 테이킹 할 것이다. 시험을 이때. 뭐야, 그럼 없어도 되네. 그럼 이게 뭐야? 시간의 부사. 부사 구가 아니야. 단어 하나니까 그냥 부사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today 그 다음에 tomorrow yesterday 이러한 시간 표현인데 한 단어로 많이 쓰이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만약 뒤에 플러스로 뭐 is busy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야. 왜? 주어니까. 근데 만약에 he is busy 이렇게 쓰면 이때 tomorrow는 명사로 쓰이는 거고 이때는 부사로 쓰이는 거야. 얘네가 없어도 주어, 동사, 보어 그는 바쁘다 해석이 돼. 그래서 today he is busy 오늘 그는 바쁘다. tomorrow he is busy 내일 그는 바쁘다. yesterday he was 이때는 was 써야 되겠지? was도 쓸 수 있어요. was busy 어제 그는 바빴다. 근데 만약에 today is busy 오늘은 바쁘다. 주어로 쓰인 거고 tomorrow is busy 내일은 바쁘다. 그리고 yesterday was busy 어제는 바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는 다양한 품사로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쓰였느냐 그리고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에 따라서 상관계 속에 그 품사를 결정하고 구조를 보고 해석을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체화가 되고 체화가 될수록 이제 어떤 문장이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 기초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러한 강의가 정말 어디도 없다는 거. 그래서 나만은 이런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찍고자 선생님이 이 학원을 쉽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테스트 특히나 잘 통과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take는 어느 문맥으로 해석할지 이따가 목적어를 보면서 보고 맨 앞에서부터 보면 그녀는 이거를 잘해야 돼.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 어떤 모양이냐면 조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 be가 나오고
ing가 나온 모양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하는 중이다. 혹은 뭐뭐 하고 있다. 이게 진행형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야. 당연히 뭐 확실한 미래 표현이 있을 때 뭐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조동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뭐 can이 나왔어.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 지금처럼 will이 나왔어. 그럼 뭐뭐 할 것이다. 뭐 should나 must, have to 같은 게 나왔어. 일단 should를 쓸게. 뭐뭐 해야만 한다. may, might 같은 거 나왔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말고도 조동사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만 일단 쓸게요. 의미가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웬만한 수업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 그녀는 테이킹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근데 너희가 직접 할 때 처음에 이거 겁나 꼬여. will 알아. be, ing 알아. take 이제 좀 알아. 근데 그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해석하는 방식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는 하나하나 다 가르쳤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넘어갈게. 근데 우리는 이제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해석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동사가 나오고 be, ing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여기에 있는 건 take만 넣어가지고 합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뭐뭐 할 수 있다랑 뭐뭐 하는 중이다. 합치면 뭐뭐 하는 중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하고 있다로 하면 뭐뭐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take는 take나 취하다, take하다나 취하다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take하는 중일 수도 있다. 혹은 취하는 중일 수도 있다.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 take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에 따라서 문맥에 맞게끔. 지금은 뭐가 나왔어? 시험이 나왔어. 그럼 시험을 take하다, 시험을 취하다. 무슨 말이야? 시험을 보다, 시험을 응시하다. 그러면 시험을 will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이 연습들을 네가 해야 돼.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 그녀는 시험을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응시하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 되는 거야. 세 가지라는 게 뭐야? 조동사,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아니지 그냥 진행이지. 왜냐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take의 뜻, 이 세 개를 섞어버린 거야. take도 예쁘게 해석하려면 목적어랑 문맥을 맞춰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은근히 모르는 단어 없는데도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 뭐밖에 없다? 연습. 자, 그러면 여기 should를 쓰면 뭐뭐 하는 중이어야만 한다. 까다로워 은근히 이거. 그리고 뭐뭐 하고 있어야만 한다. 뭐 많은 안 써도 돼. 뭐뭐 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뭐뭐 하고 있다는 뭐뭐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조동사, 자, can, will, should, may는 선생님이 써줄 거야. 그럼 얘네의 뜻은 뭐야? 라고 하면 이거 기본이니까 당연히 대답할 수 있겠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대답을 먼저 하고, 그럼 BING는 계속 했으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자, 할 수 있다랑 하고 있다 합쳐봐. 그러면 뭐뭐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대답하면 되는 거야. 할만하겠지? 특히나 물어보고 선생님이 칠판에 써줄 거니까 두 개 섞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take는 뒤에 이그잼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시험을 본다, 시험을 응시한다, 시험을 치르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취하다나 테이크하다를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보다, 응시하다, 치르다, 뭐 시험에 집중하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언제야? In this time. 이 시간에. 근데 이번에라고 했을 때 이 이번이 지금 today를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tomorrow. 내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이 선생님 강의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3시 20분이거든? 그러면 at this time이라고 하면 3시 20분이야. 근데 그 뒤에 tomorrow를 써? 그러면 내일 3시 20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한 문장 속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의미는 내일 이 시간, 지금이 아니라 내일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she, 그녀는 will be taking, 응시하는 중일 것이다. take는 왜 저렇게 해석했어요? 뒤에 an exam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일 것이다. 시험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언제? At this time. 이 시간에. 지금 정각? 지금 이제 몇 시 몇 분에. 오케이? 근데 언제? tomorrow. 내일.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쓴 거야? will이란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선생님 저렇게 내일 이 시간이면 확정적인 미래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이 웬만해서 뭐 미뤄지거나 갑자기 뭐 사라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을 때 조동사를 쓰는 것보단 현재 진행을 쓰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she, will 쓰지 말고 is taking 써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지.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써요? 더 헷갈리게? 왜 이렇게까지 섞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특히나 내 이 시간 있지? 이 시간에 이 상태가 진행 중일 거야. 이 진행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is taking이라고 써서 미래 표현을 썼으면 그 진행의 의미보다는 내일 이걸 할 거다라는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고 굳이 미래의 표현 조동사 will을 써서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은 will한테 맡긴 거야. 그러면 BING는 뭐야? 그 미래에 진행 중인 상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is taking만 썼으면 그냥 미래 표현을 얘기하는 거. 근데 will로 미래 표현을 썼으면 BING를 통해서 그때 진행하고 있는 걸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상은 둘 다 된다. 그리고 저거를 그냥 현재형으로 takes라고 써도 된다. She takes an exam at this time tomorrow. 이걸 써도 상관없다. 과거로만 안 쓰면 돼. tomorrow니까. 내일이니까.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법과 해석은 가끔 보면 약간 서로 양보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문법에 맞춰서 그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은 똑같은데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문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다고 이 문법이 맞고 이 문법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 맞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데 특히 이게 시제에서 강해. 그래서 시제가 어려운가요? 라고 얘기하면 단점은 그래서 시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장점은 뭔지 알아? 학교 그리고 특히나 수능이나 토익 같은 완전 공인된 시험 있지. 절대 실수가 나오면 문제 제작에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약간 정답에 오류가 있거나 약간 논란의 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 거기선 시제가 안 나오는 거야. 시제 나오지. 어떤 거 너무 확실한 거. 투마로 썼는데 여기다가 과거 툭을 써. 테이크의 과거형 툭. 테이크도 아니야. 테이크도 없어. 툭을 써. 그러면 이건 틀렸네. 그러한 100% 확실한 시제는 나오는데 여기에 will be taking인지 is taking인지 takes인지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는 살짝의 뉘앙스 차이인 거고 문법상으로는 아무도 틀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문장밖에 못했지만 오늘 진짜 중요하게 배운 거 take를 배웠어. take라는 동사를 배운 게 아니라 take라는 동사랑 take라는 명사 둘 다 배웠고 take라는 동사는 선생님 써준 44개 이상으로 훨씬 많다라는 거. 왜? 같은 뿌리와 같은 몸통에서 줄기를 펼치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 문맥을 통해서 보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크하다나 가장 베스트인 표현은 취하다로 해석을 하면 돼. 하지만 뒤에 목적어에 따라서 테이크는 1형식이나 2형식 안 쓰이니까 뒤에 항상 거의 목적어가 있을 거고 그 목적어에 맞게끔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응시하다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본다. 우리가 원래 평소에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시험을 본다, 시험을 치르다, 어떤 거든 다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에 맞게끔 하면 take든 혹은 그 이외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 이제 너한테 혼란을 좀 덜 줄 거야. 그러면 그 동사들만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어려운 동사들, 어떤 동사들을 만나도 내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동사로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 사실상 문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동사를 맨 마지막에 뭐뭐 다 해가지고 끝내니까 그럼 그 문장의 끝 마무리가 딱 떨어지게 돼. 그러면 해석에 어때?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74번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테스트, 다음 시간 테스트, 선생님이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 그 다음 아까 테이크 10개, 랜덤 10개 대답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테스트 임하고 우리는 그 다음 75번 문장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테이크 잘 기억하세요. 자, 바이바이.